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못 사게 말리는 이상한 중개사 윤동산입니다. 우리가 서울 부동산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죠. 1급지는 강남 3구, 그리고 여기에 용산까지 묶습니다. 그 다음이 마포, 성동, 광진, 양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마포와 성동이 2급지 상단이라는 데는 사실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지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구분이 앞으로도 계속 맞을까? 저는 앞으로의 서울에서는 이 2급지 라인업에 한 곳이 반드시 더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동작구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성북구인데요. 10살 때까지는 동작구 흑석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솔직히 동작구는 언덕도 많고 복잡하고 그냥 지나가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도시의 골격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디가 오른다더라, 이젠 늦었다더라, 이런 뻔한 전망이 아니라 동작구가 왜 그동안 저평가됐는지, 그리고 동작구가 갖고 있던 치명적 약점들이 지금 어떤 구조로 하나하나씩 제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요, 서울 부동산을 감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지금 서울의 다음 집 또는 다음 선택을 생각 중이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동작구는요, 입지가 나빴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남이 바로 옆이죠. 여의도는 코앞입니다. 저 역시 주말마다 어머니랑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산도 다리 하나 차이죠.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왜 항상 마포, 성동 다음 혹은 그 아래로 언급이 됐던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동작구에는 그동안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동작구 하면 떠오르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냥 강남 가고 여의도 가는 사람들의 잠만 자는 거대한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둘째는요, 중심은 있었지만 살고 싶은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노량진이 중심이긴 한데 고시원, 학원, 수산시장으로 복잡하기만 했지 정주 여건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셋째는요, 동네 간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는 비싼데 바로 뒤에 상도동 언덕 위는 낡은 빌라촌입니다. 도시가 균질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었죠. 네 번째는요, 학군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요, 외부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올 메가 상권이 없었습니다. 홍대나 성수처럼 외부 돈을 끌어들이는 힘이 약했죠. 이 5가지의 이유가 동작구가 입지는 좋지만 항상 애매하게 동작구를 만들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약점들이 구조적으로 하나하나씩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깨질 약점은 바로 살고 싶은 중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동작구의 과거 중심은 노량진이었습니다. 사람 많고 교통 좋고 항상 북적였죠. 그런데 문제는 노량진이 머무는 중심이 아니라 지나가는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1호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러 내리고 학원 수업 듣고 떠나고, 즉 소비와 생활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거쳐가는 통로였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때문입니다. 구청, 보건소, 의회 같은 행정기능이 싹 다 장승배기로 모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무원들을 위한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동작구에 처음으로 생활 기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모이게 되면 공무원 상주 인구와 방문 민원인 수천 명이 매일 그곳을 찾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심과 저녁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깨끗하게 정비되겠죠. 사람들의 동선이 거기서 보자, 거기 들렸다 가자로 바뀌는 겁니다. 동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로가 아니라 머무는 곳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텅 비워낸 노량진 구청 부지 역세권은 첨단 상업과 업무직으로 바뀝니다. 행정은 장승배기, 상업은 노량진. 이렇게 도시의 기능을 나누는 이원화 전략이 완성되면 이 약점은 가장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나머지 약점들은 어떨까요? 특히 낡은 도시 이미지와 학군 문제, 이 2가지는 사실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이 바뀝니다. 핵심은 단 하나,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흑석동을 보세요. 예전엔 그냥 중앙대 앞 동네였지만 지금은 서반포라고 불립니다.
아크로 리버하임이 비강남권 최초로 국평 20억을 돌파하면서 동작구의 가격 천장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노량진 뉴타운 8개의 구역에 약 9,000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아크로, 서밋, DH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이 분양가를 누가 감당할까요? 여의도 금융권이나 강남 전문직, 고소득 맞벌이 가구들입니다. 중요한 건 건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채우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흑석이나 노량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상도동, 본동, 대방동 일대도 모아타운과 소규모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즉, 동작구 전반에 걸쳐서 신축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는 낡은 도시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드문드문 새 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신축타운이 기존의 낙후된 풍경을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낡고 오래된 동네라는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신축 동네라는 새로운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학군도 이 흐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학군이 먼저 생기고 사람이 몰린다고 생각하지만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학군이 만들어집니다. 신축 대단지에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자녀 교육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교육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는데 학원이 안 생길 수 있을까요? 마포가 그랬고 강동이 그랬습니다. 이건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 역사에 수없이 반복된 자본의 법칙입니다. 동작구 역시 이 법칙에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퍼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통입니다. 동작구 교통 좋습니다. 1호선, 7호선, 9호선, 서울의 핵심 노선이 다 지나가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1호선은 강북 도심으로 가고 7호선과 9호선은 강남으로 갑니다. 즉, 주요 노선들이 동작구의 가장 깊은 곳, 상도동 주거벨트를 관통하지 못하거나 옆으로 스쳐서 지나가기만 합니다. 특히 한국금융의 중심지 여의도가 머리 바로 위에 있는데도 상도동 안쪽에서는 버스를 타거나 빙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가깝지만 먼 곳이었죠. 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게 바로 서부선 경전철입니다. 세절에서 시작해서 여의도, 노량진, 장승배기, 상도동을 관통해 서울대 입구까지 내려옵니다. 특히 그동안 지하철 혜택에서 소외됐던 상도동 언덕 일대는 신상도역이 생기면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10분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출퇴근이 편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의도의 고연봉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 수요가 동작구 깊숙한 곳까지 밀려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작구의 허리에 드디어 세로 대동맥이 뚫리면서 비로소 완벽한 십자형 교통망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다만 약점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메가상권입니다. 동작구에는 아직 홍대, 성수, 압구정처럼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상징적인 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잠만 자는 배드타운 이미지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거죠. 입지의 가치는 거주하는 사람만으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날 때 한 단계 더 점프합니다. 메가상권은 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과 문화, 우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작구의 이 약점은 가장 늦게까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량진의 수산시장 부지, 그리고 옛 청사 부지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돈을 쓰는 앵커 시설이 하나만 제대로 터져준다면 그때는 이 마지막 약점까지 사라지면서 동작구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작구는 어느 날 갑자기 호재가 터져서 반짝 오르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 좋은 입지를 짓누르고 있던 5가지의 족쇄가 하나하나씩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구를 보실 때는 지금이 얼마냐를 보시지 마시고 왜 이곳이 더 이상 저평가로 남을 수 없는 구조인가, 그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서울 부동산을 얘기할 때 이제는 동작구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선택에 오늘의 제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집을 못 사게 말리는 이상한 중개사 윤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